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아침에 제가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마침 시간도 있고요. 미정 씨가 오늘 새벽에 이제 끝난 결과 급락 수준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 강세인 것 같던데, 그래서 주말 해외 시장 동향, 특히 미정 씨 동향을 한번 보고요. 이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하고 중진유하고 WTI, 그다음에 브렌트유를 한번 차트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요일 파생 만기일 장중에 정말 오래간만에 강력한 장중 선물 추세 시장이 펼쳐졌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낮에도 잠깐 중계를 하다가 야간에 녹화를 떠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금요일도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2만 계약 이상 질러대고요. 특히나 어제는 뭐 외인 현물도 조금 사고 기관이 대량 매수하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추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종반에 밀리면서 매도 신호가 뜨면서 마치긴 했는데, 그래서 추세 매매 2탄 복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벽에 끝난 미증시를 봅니다. 보시면 시가 이후에 쭉쭉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나스닥이 1.56% 빠지고요. 최근에 에러셀 2000 중소형주가 계속 안 좋습니다. 1.15 빠지고요. 다우 지수도 0.83 빠지고, 그다음 유럽은 올랐습니다. 유럽은 올랐는데 유럽은 요 앞날 22가 금리를 올린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이런 것이 주말까지는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갔는데 여기 보면 다음 주에 이제 그 수요일날 목요일날 새벽에 9월 FOMC 금리 결정, 그다음에 파월 의장 발언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죠.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부담도 약간 있었겠지만 미증시는 최근에 그렇게 우리처럼 급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유가가 계속 올해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 우려가 심화되는 거죠. 이래 가지고 아무튼 미국 지수율 올라가니까 성장주 빅테크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 미국 오늘 지난밤에 산업 생산하고 발표되는 거 보면 소폭 둔화되고요. 월간 단위로는 소폭 둔화되고 예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다음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이 부분은 소폭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낮고요.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보면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지수나 기대지수 보면 요거는 조금 못하고요. 기대지수는 살짝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좀 익힙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지금 시장은 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시입니다. 이 앞에 제가 캡처 뜨다가 잘려서 그런데 중국 산업생산이 8월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직전월 3.7에서 예상 4.0에 4.5%로 크게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감소하고요. 중국은 지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될 때 우리도 지수가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중국이 떴다가 중국은 이제 막판에 빠지고 끝나는데 하락 마감합니다. 어제 중국 상해 보시면 마이너스 0.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튼 중국 지표는 좋았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이제 유가는 수요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색깔이 이렇습니다만 우리 치면은 그냥 시퍼렇게 한 단 때린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가 3.01%나 떨어집니다. 요 앞날 그 영국의 반도체 소프트웨어 ARM이 신규 상장하면서 24%였나요? 급등을 했다가 이날은 제법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급등할 때는 반도체 지수가 많이는 못 뜨고요.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이게 안 좋습니다. 이날은 3%나 빠집니다. 이게 안 좋죠. 독일이나 유럽은 보면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인데 미증시는 반등의 쌍봉 찍고 떨어지면 이거 아주 안전 패턴입니다. 이건 전고점을 못 붙겠으니까 하락연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요. 이게 하락연자라고 하면 자칫하면 이 전체 하락연자 위험도 생기는데 일단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전업종 떨어집니다. 주간 단위로는 뭐 유틸리티나 금융의 원자재가 올랐지만
예, 이거 주말에 보면 시뻘 걷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업종 하락입니다. 엔비디아 3.6이 반도체 섹터 보십시오. AMD사 4.8이 빠지고요. 다 떨어집니다. 인텔부터 해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다 떨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그나마 덜 빠졌고요. 아마존, 메타 예,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주간 단위로는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이렇고요. 근데 엔비디아하고 이쪽이 계속 안 좋죠. 그냥 오라클은 뭐 이번 주에 아주 급락을 했고요.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는데 그래도 기왕에 화면을 열었으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메타가 최근에 잘 올라다가 대음봉으로 때렸습니다. 예, 지선 이탈이 나왔고 이게 아마 11선인가 그럴 겁니다. 애플 뭐 바닥권에서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아마존 잘 올라가다가 신고가 벗겨놓고 지금 두드리고 말해서 단기 고점의 상투 패턴입니다. 넷플릭스가 계속 빠지면서 전저점을 깨버렸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면 약합니다. 그리고 AMD사도 보면 반등해도 떨어지고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옵니다. 이 저점 위협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그나마 이번 주 좀 낮고 주간 단위로 한 10% 올랐고요.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전 고점 왔습니다. 고점 왔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립니다. 약간 도지 연봉 그러면 이건 일단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인선 지분을 해가지고 뭐 돌리거나 아래꼬리 길게 달고 양봉이나 이런 거 나오면서 방어가 되지 않는 이상 일단 안 좋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예, 최근에 역시나 예, 유가가 강했기 때문에 엑스모빌 같은 건 계속 상승했었고요. 여기서는 하루 굴러가면서 음량 반복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4일 연속 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는 여기 이 차트를 보지 마십시오. 이 차트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국제 수익률이 살짝 올라왔죠.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게 또 지금 4.3%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부에서는 4.5까지는 뭐 용인할 수 있다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지금 별로 안 좋네요. 그다음 야간 선물이 2.15포인트나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 제가 장중 지수 가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만기일이고요. 이건 어제입니다. 예. 348.35까지 이 막판에 쭉 한번 솟았다가 지수는 다다닥 이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30분 봉이 매도 신호가 떠서 이건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신호 떠서 이걸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 오븐나이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어제는 일목의 40이 변화일이었고요. 지난 반등 고점 9월 1일은 9월 초는 예, 직전 고점에서부터 33 기본 수치였습니다. 상투. 근데 이런 변화일에 빠져가지고 저점에 와 있거나 쭉 올랐다가 미리부터 이런 식으로 예, 한 4월 조정 받으면서 이렇게 변화일이 오면 바닥지고 돌기 쉬운데요. 변화일을 오히려 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 파동이 일로 와가지고 예? 여기서 며칠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 자리로 와서 40일 만났다 그러면 기준선도 있겠다. 그 다음날 찍고 돌거나 예, 흔들면서 돌거나 바로 돌아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일단 변화일이 빼버렸습니다. 제 잘못은 아닙니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올라왔더라도 강하게 올라오면 42일이 고가로 걸리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림이 나온 김에 이 42일을 향해서 만약에 신고가로 올라왔다 그러면 상투로 때려 팔기 딱 좋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랐다가 42 변화를 향해서 이게 눌러놓은 상태라면 여기가 바닥되기 좋을 건데 지금은 꼴랑 여고 올라갔다가 딱 밀어놔가지고 이걸 바닥으로 보자니 좀 그렇고 잘못하면 좌우 23 대등 수치 다음 주 그럼 수요일 가면 결국 여기가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국은 23일 대등 수치가 와요. 거기서 주말에서 들어가면 다음 주까지가 26일 여기서부터 26 기본 수치가 오고요. 아무튼 미증시가 예, 반등하다가 떨어지고 이곳점을 벗기고 못하고요. 이곳점을 벗기 못하면 항상 하락 N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차트는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건 주봉입니다. 예, 나스닥을 보시면 지난번 상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등수치 변화일하고 딱 하루 차이 나고요. 일목의 42 기본수치, 26 기본수치, 최저점에서 42, 직전 반등 고점에서 26. 예, 이 상투를
후행 스피드 지나갈 때 여기서 상토가 나와버렸습니다. 예, 꼬리가 따라오다 여기 날카로운 이 점에 덜컥 걸리고 내가 엎어져 버린 겁니다. 예,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되고요. 자, 아직 20주선이 위에 있고요. 지난번에 요 양편 느낀 이제 5주에서 반등을 했는데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9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 파동이라서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9도 일목일절 아닙니까? 근데 9로 올라오면 고점. 근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셀이 밀어놓구나. 근데 9가 오긴 했는데 애매하다. 그 다음에 33 기본수 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가 26이었고요. 이게 애매합니다. 이렇게 흔들어 놓는데 여기에 변한 마디들이 막 오니까 이게 상투냐? 예? 바닥이냐? 이 위에 빠질래? 올라갈래? 이게 좀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상 이거 지나가면서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를 하고요. 예, 이걸로 보면 뭐 20주선은 아직 타고 있고 뭐 지난번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뭐 조정 받을 수 있지. 근데 그 조정의 과정이 이렇게 하락연자로 올 것이냐, 이렇게 눌림조 갈 것이냐, 그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아니고요. 한데 우리 또 시간마다 오니까 하여튼 뭐 신경이 좀 쓰이긴 합니다. 월봉은 더 좀 신경 쓰이는 자리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주봉이 바닥에서 42주 와가지고 상투를 치잖아요. 내려올 때 41주, 42주였고요. 41, 41은 기본수치단 말입니다. 근데 월봉이 지금 현재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9월이 진행되는데 이게 8월이고 이게 7월이죠. 7월은 21개월 되는 수치고요. 올라갈 때 21개월. 이렇게 V 파동, 이거 I 파동으로 21이고요. 요거 V가 2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N 파동으로 지금 42가 와 있습니다. 이거 재수 없으면 이거 큰일 나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는 2018년 1월이 상투거든요. 그게 여기던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여기까지가 42개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2021년 6월 우리가 상투 아닙니까? 2018년 1월하고 이게 42 해가지고 상투 쳤어요. 하여튼 이거 오면 좀 신경 쓰입니다. 이게 안 꺾어지려 그러면 경기가 침체로 안 가면 됩니다. 연착륙을 하거나. 그러면 쉬기는 쉬는데 완만하시고 갈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이 그림을 단순히 놓고 보면 어머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경기가 안 좋아요. 이 정도 큰 파동이 이렇게 대시하락으로 가려면 침체가 동반돼야 됩니다. 침체가 둔화 정도로는 누르고 말거나 가두리치고 혼조만 보입니다. 연착륙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유가가 시장 관심을 모으니 유가 분석을 해보려고 오늘 녹화를 하는 겁니다. 요 앞에 건 그냥 뭐 간단한 시황 주말 시황 한번 훑어보기였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미국채 수익률이 계속 열을 먹일 때 제가 국채 수익률 분석해 드렸죠. 그러면서 다음 주 초에 이렇게 화수 변화마다 온다 그러는데 주 초에 상투치고 빠져내려왔다 최근에 올라갑니다. 그 빠져내려올 때 증거시장 우리는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유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보시기 힘들 수 있으니까 시청각으로 가는 게 좋죠, 그죠? 자, 이번에 그는 코어 CPI는 떨어졌습니다. 연속 떨어졌으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합 CPI 그냥 일반적으로 물가지수 그럴 때는 이제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종합 CPI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상치보다도 올랐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역시나 에너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부분을 빼고 이제 근원 CPI를 만들어 가지고 보는데 거기에도 약간의 이제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 뭐냐면 옛날에 연준이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국민들에게 부담도 주고 당장 눈에 보면 뭐 지표가 얼마나 한다 올랐단다 내렸단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불안하고 불쾌해지지 않습니까? 경제는 또 심리거든요. 저래서 그런지 예, 이걸 좀 마사지하기 위해서 에너지하고 식품을 빼버리고 근원 CPI라고 하는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번에 3.7%잖아요. 지난달에 3.2%고요. 월간 단위로 0.2씩 올라가다 이번에 0.6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건 센 겁니다. 센 겁니다. 휘발유 비용이 8월 헤드라인 CPI 상승에 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예, 전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 이거 물가지수 이건 여러분 아시듯이 굉장히 예, 미 연준도 그렇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월급 좀 올라가 봐야 예? 수입이 좀 올라가 봐야 내한테 들어오는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늘어봐야 물가 올라가 버리면 예, 특히나 생필품 같은 거죠.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뭐 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뭐 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유가라든지 이런 거 올라가 버리면 그죠? 급여가 늘지 않으면 인플레가 돼 버리면은 내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처럼 해가지고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기분이 들게 되고 그죠? 예, 뭐 만원 가져가 가지고 옛날에 이걸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12,000원 줘야 산다 그러면은 그냥 20% 그냥 딱 월급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그거 다 아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아가지고, 예? 경기가 좋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것이 또 예, 금리와의 상관관계에서도 너무 과하지 않고 그렇다면 기업들은 오히려 약간 실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게 약간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균해서 이렇게 보면 경제 성장과 물가의 성장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경제 성장되는 만큼 소득의 재분배가 잘 되거나 하면 우리도 그죠?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이 아주 불균형이 돼가지고 소수만 돈을 많이 벌고 저 후진국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극빈층은 천히 기하선상에서 험하게 허덕인다 그러면 GDP 성장률 나와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에 궤를 과치해서 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쌀값이 옛날에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대에 뭐 얼마더라? 200원인지 500원인지 올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시골 농촌 출신 아닙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만 합니다. 지금 쌀이 이제 얼마입니까? 쌀도 이제 워낙 뭐 잡아놔서 저렇긴 하지만 아유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공산국가조차도요. 억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국민들이 먹고 사는 점에 문제가 생기면 결코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폭압적으로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중국도 그러고요. 예, 북한은 뭐 지금 기하선상인데 저기는 워낙 강압적인 곳이라서 굶어 죽어도 이제 반발을 못 하는데 저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요. 아무튼 이야기 좀 길게 넘어갑시다.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이제 유가로 돌아옵시다. 가격이라고 하는 요소는 또 예, 가격은 바로 수요와 공급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제가 너무 길겠는데 주말 방송이니까 조금 이해하십시오. 예, 조금 이야기를 좀 길게 좀 하게 되네요. 자, 이것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가격이 내려가려고 하면 그 수요가 줄거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재고가 늘어나. 그럼 싸게 팔아야지. 아니면 공급이 엄청 공급 과잉이라. 예,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등장을 해서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 집 걸러 그냥 건너 그냥 커피 다방이고 그냥 예? 커피숍이고 뭐 이러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바로 사우디 러시아 감산 이야기죠. 지난주에 사우디가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 이래버립니다. 요 연장하면서 세계 석유 시장이 올 4분기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공급 부족, 예? 공급적 측면에서 부족이 일어납니다. 수요는 많은데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12여 년 만에 가장 큰 공급 부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중국은 이전만 이제 경제 성장이 안 됩니다. 요즘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중국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바로 이제 어제 아침에 발표된 중국의 지표들이 보듯이 좀 개선이 되는 면도 있고요. 또 지수율 인하도 하고 경기 부양이 되건 뭐가 되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 호전이 되면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자원을 빨아먹는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요가 늘잖아요. 중국의 지표가 호전이 되면 유가가 이제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가 상승 자체는 좋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감산이나 이런 거 혹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수요가 줄어서 올라간다 이런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수요가 느니까 유가가 올라간다. 공급은 뭐 일정 수준 이 감산이 아니라 되고 있고요. 그런 건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만 어려운 그런 요소가 있는데 지금은 지금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면 공급 줄고 수요적 측면 이건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유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물가 불안이 재개되죠. 지금 뭐 9월 금리 인하 확실하고요. 11월도 인하 쪽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패드와치 여기 가보면 이제 9월 20일 날 금리 이건 동결이죠. 5.25에서 5.5입니다. 근데 11월 1일로 가보면 최근에 이 5.75로 0.25 올리는 게 47% 뭐 46%로 올라오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43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47이었구나. 46이었구나. 지금 이게 73에 이건 11월에 동결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 FOMC 지나가면서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요동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거 한번 제가 차트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 주말이고 시간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 불안이 제기되고 연준이 긴축 정책을 강화하거나 혹은 뭐 유지하거나 이런 우려가 생기죠. 그러니까 미국 지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럼 이런 올라가면 대체로 성장주 증시에 악재 요소가 됩니다. 실컷 잘 밀어놨는데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종종 여러분 기사 보시면 미국 이제 원유 재고가 많다 적다 이거 가지고 이제 유가가 약간 움직이긴 해요. 그 지금은 어저께 요 잠깐 때문에 유가가 잠깐 주춤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두는 감산하고 이거예요. 그렇다고 유가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게 좀 불리한 구조에 봉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이건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레리 스모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계속 좀 경고를 합니다.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진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즘 왜 골디락스 이야기까지도 나오잖아요. 이런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고 계속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연착륙하거나 경착륙하거나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3%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소위 노 랜딩까지 세 가지가 현재로서는 각각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낙관론을 경계를 하고요. 반드시 이제 침체로 간다라고 뭐 강력한 주장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뭐 에너지 올라가 버리면 뭐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는데 파월 의장이 요즘 슈퍼 코어 CPI요. 이제 그 주금 물가 차감한 요거를 또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5월 4.6에서 6월 4.0, 7월 4.1, 8월 4.0 그래가지고 4.0대에서는 횡보긴 한데 이전에서 보면 좀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이야기 오래 했다,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거 제가 요 앞 시간에 추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상승 추세가 그냥 나왔습니까? 이 상승 추세 그냥 나왔습니까? 외인이 선물을 이틀째 2만 개 이상 장중에 미친 듯이 진료되고요. 기관이 여기까지 지금 8천억을 사고요. 종가에는 1조까지 채웠지만
외인 현물까지도 장중에는 2,600억까지 사고요. 이래 주니까 어제도 지수가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대개 파생 만기 효과로 급등하면 그 다음날 좀 접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안 통했습니다. 왜? 수급이 좋으니까. 수급이 그러니까 이 추세를 밀어 올릴 아주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어제도 중간에 시간마다 가격마다 있었죠. 그러나 지지탈 없이 갑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당긴 마디에 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유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브렌트유도 그렇고 WTI 텍사스 중진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중간에 이렇게 잠깐 쉬거나 혹은 뭐 이렇게 쉰다 하더라도 저 감산 공급적 측면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뭐 수요가 지금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WTI를 보겠습니다. 이거 서부 텍사스 중진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W는 이제 웨스트고요. 텍사스, I는 이제 이 인터미디어트 이래 가지고 뭐 중간 그러니까 중질 이걸 이야기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하십시오. 인터미디어트. 그래서 WTI 그럽니다. WTI. 이게 그림을 최대한 키워볼까요? 이 정도면 폰에서 보셔도 잘 보이겠죠. 지금 금요일 장중에 91.23달러까지 올랐어요. 100에 육박합니다. 육박하는데 이번 바닥에서부터 여기 나오는 일수는 한편 넣기를 계산해서 일목의 17 기본 수치를 채웠고요. 직전 84.89 이 최고점에서 이날이 봉이 26개죠. 그럼 지금 27개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이 26 기본 수치를 한 개 더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닥에서도 변화일이 걸리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는 안 따졌습니다. 출발하는 여기서부터 따지면 58일이 걸렸네요. 58일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좌측으로 가보면 8353에서 6705까지가 56일이 걸려서 한 이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틀 정도.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일목 공부하신 분들도 58 그러면은 일목 기본 수치 중에서는 별로 눈에 안 띄죠, 그죠? 근데 이것도 종종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좀 분해를 해보면 여기 이미 나왔듯이 26에다가 33이 이게 일목 기본 수치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일목 기본 수치는 1절이 한 마디가 9일이죠, 그죠? 2절은 17일이죠. 3절이 26이잖아요. 3절. 4절, 이 절은 이제 마디를 이야기합니다. 4절이 33이고, 그죠? 그럼 8절이 65가 되고, 그죠? 9절, 9절이 이게 76이 되죠, 그죠? 그러면 26이 3절을 1기라고 하고요. 76은 3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았다 하면 1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6과 33을 더하면 58이 나와요. 근데 이 안에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여기는 안 꺼놨는데 브렌트 보여드릴게요. 보나마나 이게 이렇게 26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33에 육박을 해요. 실제로는 지금 27일이죠. 중간에 그 겹치는 거 하나 빼기 때문에 26에 33 하면 59잖아요. 58, 59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자체가 58, 59짜리 일목 기본 수치고요. 여기서는 제가 설명 잘못드렸네. 이 55, 56은 지금 이미 지나갔죠. 지나갔습니다. 이틀을 지나갔습니다. 대등수치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대등수치는 지금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자, 일수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17하고 26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58 기본 수치를 3개를 채워놓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파동 이야기할게요. 파동으로 보면 이게 5파예요. 5파인데 상투치기 딱 좋은데 이게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1, 2 해놨고요. 그 안에서 1, 2, 3, 4, 5로 가버려요. 그럼 작은 5로 가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 되는 이런 방법,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죠. 이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5파 채우고 이게 3이라고 이 4파 누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5파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엘리어트는
해보면 시세가 다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니어서 우선은 이렇게 일단 오파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의 폭을 위로 올리면 97.9가 나오는데 우선 한 번 올리면요. 한 번 올리면 86이 나오고요. 이거는 84.8이니까 85대에서 이건 한 번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그게 얼마냐 97.9, 98로 갑니다. 그냥 98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91이니까 약 한 7달러, 6달러 더 올라야 됩니다. 네, 6달러 더 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눌림목 이 폭 있죠. 이걸 이대로 올리는 걸 벌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V가 되고요. 이걸 가면 이제 2V가 되겠죠. 그게 얼마냐면은 91.58이에요. 91.58인데 지금 91.23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은 첫 상승과 눌림목 가지고 계산을 해봤고요. 그렇게 했더니 한 98하고 91이 나온다. 그 중에 91은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더 가면 98을 향해서 가거나, 그 다음에 이 파동 있지 않습니까? 이 파동을 가지고 N자 계산을 하면 이거 올라간 폭만큼, 여기까지 올라간 만큼 여기서 이대로 올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N이 95.4가 나옵니다. 이거 아직 미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눌림목 있죠. 이 눌림목을 이만큼 올리면 92.2이고 이게 거의 근접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 가격이 나일이 돼버리죠. 자, 91.5, 여기서 92.1, 95.4, 98, 그 위에 102. 이러면 어렵죠, 그죠? 이러면 잘못하면 욕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약간 이렇게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지금 이게 합치되었다, 매치되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아직 이탈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 다음날 음봉 하나 나오면 일단 이걸 가지고 매매한다면 한번 두드럽게 펴놓고 볼 일입니다. 나중에 들어가더라도. 일본 이거 받고요. 이거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료 WTI 일봉을 받고요. 이거 주봉을 보면 이건 이렇게 보면 일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주봉이 여기 20개예요. 20개. 자고 대등수치는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이 밑에서. 근데 재밌는 게 이 고점이 있고 이 고점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80개가 왔고요. 이 고점에서 지금 65 플러스 1입니다. 66개 왔습니다. 그럼 이거 기본수치는 채웠어요. 어머나 채웠습니다. 글이 안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라인으로는 걸리는 게 없어요. 여기 가야 걸리고 이 구간도 아직 멀었고 그 일목의 주봉이 기본수치를 채웠다. 이미 지난주에 시간마다 왔는데 지금 하나 더 가고 있으니까 한 개 정도 더 가다가 상승 써도 되긴 합니다. 일단 주봉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 앞에 대등수치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입니다. 북해산 그러면 이거 이야기 나온 김에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북해가 어디냐 하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는데 영국의 북쪽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네덜란드 있죠. 벨기에 있고 그죠. 그다음 여기 이제 그 영국도 이 토끼꼬리 비슷한데 여기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요 칼레입니까 있고 막 요러던요 여기 북해입니다. 이게 발견되는 게 아마 이제 네덜란드 북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국으로 봐서는 이쪽이 동해예요, 동해. 근데 네덜란드 북쪽에서 처음에 이게 아마 그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이 됐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원유까지 이제 발견이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가스전이 발견이 되고 거기 채굴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건 여기 보시면 이 유전이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영국으로 이렇게 아마 파이프라인으로 이게 포티스 유전이니 뭐 어디니 이런 것들은 이러고 합니다. 그리고 요 노르웨이 앞쪽에 가도 있고요.
예, 노르웨이예요. 이쪽 바다에서 나는 고등 우리나라 수입 많이 되죠. 여기가 이제 북해산 원유들이 주로 생산되는 곳이고요. 그 세계 3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석유 원유다 그러면 미국 이제 텍사스 서부 텍사스 원유하고 요 이제 영국하고 이쪽 북해 유전하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유 그러죠. 두바이 요 세 개가 이제 세계 3대 예, 중요 예, 이제 유가 유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뭐 유럽과 뭐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이쪽 지역으로 주로 예, 이걸 많이 참고하고 옵니다. 그 브렌트유를 한번 보죠. 브렌트 뭐 영국 오일 예, 거기서 나는 기름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 상승행자 진행은 뭐 WTI 유가 거의 같이 가죠. 다만 WTI는 이때 아래꼬리를 한번 세게 달았는데 이건 거의 상바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목표치 계산해 볼게요. 아, 지금 이게 장중에 94.6달러까지 왔습니다. 100달러 육박을 하잖아요. 이게 불과 지난달에 예? 불과 한 날짜가 아니라 개장 일시 기준으로는 17거래이니까 한 3주 전이죠. 그죠? 3주 전은 이제 4주째 때 갑니까? 81달러 있던 게 94달러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온 겁니다. 이걸 유가를 이렇게 롱으로 잡고 홀딩을 그렇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해서 아주 대박 나는 코스인데 자, 이 과정에서 파동을 위로 올리면 한 배 딱 올리면 86달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간 폭을 한 번 더 올리면 이게 일목이 이 값입니다. 영문의 이자처럼 적이죠. 86달러인데 실제 고점은 88.10달러입니다. 요거는 달성.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리죠. 그럼 이걸 2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3배치라고 합니다. 3배치.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면 건물도 그랬잖아요. 한 층 딱 올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2층이 되죠. 이걸 3층이라 하지 뭐.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2인은 3층이에요. 3층배 이걸 2층배라고 합니다. 2층배라고 합니다. 2층배. 배는 배수할 때 2층 배수다. 그게 얼마냐? 93.4입니다. 자, 2가 93.4인데 지금 94.6에 왔죠. 그럼 이거는 달성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달성을 했으니 게다가 시간이 17 일목 기본수치잖아요. 요거 27 기본수치는 26 기본수치 플러스 1 이건 똑같아요. 변화율이 목표치 달성이면 이거 상투치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투칩니다. 이걸 제가 이날 매매하고 있었다 그러면 숏은 안 잡아도 일단 롱으로 잡고 오면 거의 뭐 상당수 혹은 대부분을 청산합니다. 그런데 다만 1추세 2변곡이잖아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모조리 다 팔고 그 다음에 뭐 숏을 미리 좀 잡기보다는 그러고요. 아니면 이제 숏을 건다고 하면은 호수 3분할 법으로 야 가격 시간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데 그럼 한번 걸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동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4층배로 가면 100달러가 나옵니다. 100.8이 나옵니다. 브렌트입니다. 브렌트요. 그 다음에 이거 71.57에서 88 갔다가 17달러 정도 올랐다가 눌림목이 마이너스 한 7달러 정도 나오잖아요. 이 파동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 올라간 팍만큼 이렇게 올리는 거 N자는 N이 94.26이고 94.6이니까 달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요거 예, 세 번 올리는 게 93.4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마우스로 적어가지고 글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요거 N자를 올린 게 94고 이 다 달성입니다. 이렇게 시간 달성이면 깃밥을 좀 만져봐도 됩니다. 아 이거 잘하면 끄거지겠는걸. 그 다음에 아까 WTI는 제가 58일 걸렸다 그랬죠. 이 전체가. 여기 보시면 이게 32일 걸리고요. 여기까지가 42일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17일 걸립니다. 자 보세요. 일목의 완벽한 기본수치입니다. 이게 26이 되고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약 9일에서 10일 정도 돼요. 그렇죠. 여기서 17일 갔으니까 9의 2배를 갔죠. 17에다 9를 더하면 26, 3기잖아요. 이 26이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17 가면 32잖아요. 32에다가 9 1절이 더가면 41 혹은 42 일목 기본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브렌트유는 일목균형표 시간론으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여기가 32일입니다. 여기 한 편 넣게 한다 그랬죠. 32일이고요. 33일부터 꺾어졌다기보다는 이제는 반등을 했네. 하여튼 있고요. 이렇게 빠져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이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서 16, 17일 아닙니까? 플러스. 이거 32일이고요. 이 전체 26일이고요. 보세요. 다 9, 17, 26, 33, 요거 42 일목 기무수제로 가잖아요. 재밌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시지만, 그러니까 모든 시제가 변화일에 맞춰서 간다가 아니라 변화일에서 또 맞춰가는 그런 습성이 있고, 그 이걸 안다면 우리가 균형표 변화일을 가지고 이점에서는 좀 스톱이 걸리겠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겠는데, 이렇게 하면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번 시세는 33일을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 오다 보니까 중간에도 흔들었지만 추세를 안 깨고 종가상 긴순 이탈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종가상 긴순 이탈이 있습니까? 올라탄 이후에. 종가상 긴순 이탈이 없습니다. 여기서 긴순으로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88점 1달러에 32, 33 변화액이 다 되면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 그죠? 네. 네. 선도 오늘 구매를 내야 되구나. 그나마나, 요렇게. 직전 고점이잖아요. 상투. 이렇게 보면 파동이나 뭐나 이런 면에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또 뭐 볼린저 밴드나 다른 이평선 같은 걸 넣었으면 지지 가격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보면 이 구름대하고 얘기인데, 근데 26일간의 관계는 아니니까 대충 보면 여기에 이렇게 걸린 것 같이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아전 인수고요. 우리가 여기서 빠지는데 이게 뭐 여기 걸릴지, 뭐 여기 걸릴지 미리 예정하기는 어렵고요. 그거 아니어도 요 40일 변화일 와인데요. 뭐 그다음에 약 9일 빠졌고요. 그죠? 그럼 됐지 뭐. 그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드리는데 결론이 뭐죠? 감히 기술적으로 예측하면 단기 상투권이다. 더 가더라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글쎄요, 정시에도 도움이 조금 될 수는 있는데, 혹시 시세가 미쳐버리면 오버슈팅이 걸렸을 때 하루 이틀 더 가는 거 가지고 많이 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미리 숏 잡는 것은 내가 변화일과 목표치를 확인을 했으니 어제 이제 장중처럼 너 이탈하는 거 한번 보자. 나 이거라도,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딸하고 결혼 못해. 그러니까 사위 될 사람이 와서 눈에다 흙을 뿌렸다 그러던가. 그 코미디죠, 코미디. 유머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리 변화마디고 목줄을 쳐도 나는 하락으로 안 볼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먹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 앞날 이 파생 만기 날 원본가 좀 매매한다고 합시다. 그럼 종가까지 원본 긴순을 단 한 번도 이탈 안 합니다. 단 한 번도 이탈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롱 오버나잇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만기에 이렇게 급등하면 그 다음날 접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이 좀 떠도 별 볼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가에나 미국 장개장 전을 해가지고 계약수 열어주면 매도를 한번 실어봐라 그랬어요. 근데 야간에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제 어제 아침에 지수가 뭐 크게 올라나온 건 아니어서 만약에 롱폴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잘라버리시라 했습니다. 올라나오고, 왜냐하면 초반에 왼선물이 매도 출발해가 500개 매도 출발해가 매수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 오버 자르시라 그랬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추세 매매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이게 매도 신호가 떴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뭐 보여드려야죠. 이건 제가 장중에 메신저 보냈던 내용 중에 일부이고요. 여기 보시죠. 이게 30분봉에서 시스템 매도 신호 딱 나오죠.
이게 매수 신호가 전전일 수요일 날 오후에 나왔고요. 여기는 혼조 구간에서 매수가 떴다가 매도가 떴다가 이런 구간 걸리들면 손절 납니다. 예. 요리 됐다가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 이제 CPI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오버나이트 안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CPI 결과가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만기까지 겹쳐가지고 올라갔죠. 상승 추세 매매하고요. 그래놓고 일단 신호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신호로 보면 여기서 매도 신호가 딱 떴습니다. 떴고요. 그다음에 장중으로는 이건 뭐 실시간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제는 시간 안 맞아요. 시간마다 안 맞았습니다. 시간마다는 별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틱 차트입니다. 300틱 차트 보세요. 이것은 딛고 가다가 급등한 다음에 계속 중간중 긴순 이탈은 시키죠. 근데 여기까지 깨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종가를 향해서 가면서 그 이후로는 가두리 치다가 나중에 보면 내려오는 보세요. 300틱 이것은 자꾸 이 가두리 치지 않습니까? 박스 상단을 한 틱 딱 벗어나다 걸리고 또 빠집니다. 그래서 매도 유지 혹은 이탈의 재매도 이런 식으로 장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추세 매매 한번 더 가보죠. 제가 사실 만기날도 장중에 오전에 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뭐 시간을 잘라드리고 목요일날 장중에 말씀드리고 여기입니다. 이거 누르고 갈 때입니다. 어제도 장중에 방송을 했죠. 하면서 지선 딛고 가거나.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300T가 보면 이날은 요거선은 살짝 깼다 올라타요. 그럼 긴순이 3이 됩니다. 요거선을 깼잖아요. 그죠? 긴순이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보완해 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450T를 보거나 이건 요거선 안 깨죠. 여기서 깨지죠. 300T가 1.5배 아니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원봉이나 어디 갔죠? 혹은 조금 세밀하게는 3분봉을 보거나 이러기도 합니다. 3분봉을 보시면 여기 중간에 300틱 요것은 깰 때 3분봉은 긴순을 안 깹니다. 안 깹니다. 근처도 안 갑니다. 여기 와가 이 문제가 되지. 이때는 이제 수평 행보하면서 깼다가 올라타죠. 이건 3분봉이고요. 그 추세를 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양일간은 너무 완벽하고 그다음에 장중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외인 선물하고 이 기관 매물하고 미친 듯이 샀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분봉을 보시면 시총 1위 종목이 이게 양일간 요 15분인데 한번 보세요. 크게 가는 건 아니어도 어쨌거나 우상방으로 방해는 안 하잖아요. 이거 일봉입니다. 이틀 동안. 이런 것도 아마 좀 도움이 되겠고요. 하이닉스는 올려놓고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뭐 이 안에서 크게 방해는 안 됐죠. 이런 추세를 타면서 갖고요. LG 엔솔도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올랐다가 조금 누리기도 하고 여기도 조금 누리긴 했지만 대체로 그래도 약간 올라오는 방향으로 갔지 뭐 하락으로 계속 빠지면서 방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거 아니어도 이거 보면 원체 좋았고요. 그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야 이거 사가지고 장중이라도 추세 매매했으면 끝내주게 먹었겠네. 그러지 말고 실제로 이런 그림이 벌어지면 매매를 하시라니까요. 그 제가 어디 갔어요? 목요일 날도 맞죠? 그 추세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고 좀 용기를 가지고 여기서 매매하셨으면 어제 금요일 날 수익이 많이 났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장중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올라오고 있을 때 오늘이 고가에서 33 기본수지 변화일이고 8월 1일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목이 3일선 기본수지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온 게 봉이 짧으면 모르겠는데 신고가 나오면서 상승 N자가 된 것은 좋은 현상인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 어제는 제가 방송할 때는 닫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닫거나 돌파는 약간 과잉 쏠림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하락 전환하거나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약간 이게 그 다음에 선물로 가보면 이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선물은 이때 이미 오전에 설명드릴 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벗어나고 있었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벗어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볼린저 밴드 벗어나면 무조건 상투다 이렇게 또 외우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도 이격을 계산해서 밑에 보조지표 나와주면 좋은데 영문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벗어나는지 주가 이평선 이격도처럼 볼린저 밴드와 이 가격의 이 이격도를 좀 만들어 놓으면 그런 증거사 있으면 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343인데 장중에서 348까지 예, 갔습니다. 벗어난 정도가 좀 심하죠. 그러면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이제 과잉 쏠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길을 운전을 해서 가는데 길이 좀 구불구불하다고 합시다. 그죠? 구불구불해도 여기 중앙선이 있고 그죠? 모르겠습니다. 앞에 차가 안 오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너무 커브가 심해서 직선으로 따서 주행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따라서 그냥 예?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죠. 근데 이런 곡선 커브에서 잠깐 내가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거나 뭐 하거나 한눈 팔면 순간적으로 벗어나려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란 적이 분명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속도가 아주 느리게 가면 덜해요. 근데 약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내가 이 능동적으로 직선 코스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지금 요즘 운전 보조 장치가 차선 읽어주는 거 없다고 가정시해요. 순수하게 핸들을 돌리면서 이 곡선을 커브를 각을 잡고 가거나 움직여줘야만 가는데 잠깐 한눈 팔거나 했을 때 이쪽으로 쏠리거나 혹은 잘못해서 이쪽으로 쏠려버릴 수가 있죠. 그럼 과잉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수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핸들을 우리가 카운터 스티어링 치면서 안으로 집어넣죠. 그죠?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벗어나면 이 상태로 아주 장이 강하면 조금 더 벗어나서 머무르거나 할 수는 있는데 대개 보면 이거 이격 좁히로 들어와요. 여기서는 보면 벌써 뭐 이런 몸통이 전부가 벗어나는가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장이 아주 약할 때는 벗어난 상태로 며칠 갑니다. 그건 시장이 아주 심각한 악재 같은 거 있고 그죠? 그런 당시 장을 보면 대충 아시죠? 그런데 이 국면이 심화되면 결국은 뒤집어지는데 그 외에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벗어나면 그러니까 어제는 변화일에다가 이건 이제 살짝 이제 들이받은 경우고 이거는 살짝 벗어난 경우 닿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돌파 몸통 2개 벗어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요런 거 요거 아무튼 어제는 좀 많이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 분봉이 이렇게 올랐는데 월요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주말에 안 빠졌고요. 강세고 월요일도 미국이 현선물 동원해가지고 시총상위 반도체부터 해가 2차 전지하고 내리 질러버린다 그러면 이러고 또 갈 수 있겠죠. 물론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면 1추세 2변곡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주말에 빠져버렸잖아요. 반도체 중심으로 빠지고. 그럼 월요일 우리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30분봉 매도 신호 보고 그래서 매도 오버나이트 하신 분은 좀 먹을 폭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정시 이걸 녹화를 엄청 오래 했습니다. 지금 딱 1시간을 채웠네요. 아닙니다. 53분 채웠네요. 미정시 동향하고 특히는 이제 국제 유가가 하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유가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추세 매매 버전 시리즈 2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녹화해 놓은 것을 모니터링을 안 합니다. 제 목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뭐 제가 발음이 정확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